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정말 건강에 유의들 하시면서 어제 제가 올렸던 송가병 씨에 대한 송가병 씨가 입장문이라는 것으로 그, 입장을 밝힌 내용을 가지고서 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그쪽 커뮤니티 룸 중에서 그러니까 MK 글로벌하고 K다오라는 쪽에 글을 어, 어떤 사람이 올렸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캡처도 받았고 그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길다고 해가지고 어제 송가병 씨의 글처럼 그렇게 뭐 8장짜리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두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 되는 양을 어, 제가 전체 보기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MS 워드에다 좀 옮겨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뭐 좀 부정적인 이야기, 당연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맞는 거고요. 근데 KOK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현재 상태로 지속돼 가지고는 어떠한 답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좀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왜 이 내용을 소개를 하려고 하나 하면은 뭐, 한 사람은 전직 경찰관 생활을 34년을 했고, 그리고, 그런 그 사이에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KOK를 했는가 봐요. 뭐, 정치인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의사, 판사, 뭐, 하여튼 학식이 있다라고 하는 뭐, 공인 회계사, 대학 교수,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저쪽 거제도에 뭐, 이행규 씨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 사선 의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뿐만 아니라 저희하고 같이 했던 백석두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시의원, 뭐, 제가 듣기로는 시의회 의장까지 했다라고 들었고,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또 뭐, 알든 모르든 KOK의 이 정식으로 약관을 보면은 프론티어라는 것 자체도 없고요. 스테이크라는 용어도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의 우리를 지칭을 하는 거는 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이런 사람들도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제가 그 내용은 캡처로만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본인은 법학 전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입장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진실은 승리합니다. 본인은 법학 전공자입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에 본인도 2020년부터 참여했어요. 모두 긍정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의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화면 공유를 통해 가지고 제가 전체 보기의 내용, 그 글이 올라왔던 그거를 어, MS 워드로 옮겨놓은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나 그다음에 모든 피해자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정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프론티어 그다음에 유저라고도 뭐 쓴그 우리를 지칭을 하기를 유저라고도 하고 저는 사실은 스테이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약관상으로는 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 받아들이는 게 대부분 비슷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름은 일단은 없앤 상태에서 내용만 가지고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쭉 읽으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고, 스스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짧게 짧게 돼 있는 거 제가 너무 늘어져서 조금, 줄 배치를 좀 했어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34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다 지난 6월에 퇴직한 전직이지만 KOK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구조도 모르고 수사를 진행한 수사관들에게는 정말 좋은 말이 안 나오는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수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송가병 씨가 직접 그 피고소인, 그러니까 뭐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그 수사, 뭐 어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은 유사수신과 ponzi 사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진행한 수사관들에게는 정말 좋은 말이 안 나오는군요. 자기가 어, 경찰관 출신이었으니까. 저도 KOK 플랫폼 탄생의 취지에 공감하고 하나둘 추천하다 보니 자그마한 그룹이 형성되어서 나름 벌떼 그룹이라 칭하고 단톡방에서 저로부터 시작한 분들은 원금 회복부터 최우선 목표로 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어, 재단에서 금기한 원금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누군가 태클을 걸어서 제 상위 스폰으로부터 단톡방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는 스폰이라는 용어를 쓰지요, 그죠? 저도 이런 소리를 좀 들어봤어요. 제가 꼭 가고 싶어서 갔다기보다는, 제 아내가 가지 않으면은 좀 화도 내고 해서, 그래서 가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스폰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송가병 씨는 최상위 직급자라고 이야기하고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어제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레벨이라는 것 자체도 보상 체계에 따르는 처음에 거기에 1번 사업자 순번 10번째를 받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90만 번째 그렇게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자기들끼리 여기에 이 내용도 제가 다루는 이유가 다들 이게 근거가 사실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상위 스폰으로부터 단톡방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뭐 때문에? 원금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아마도 태클을 건 그분은 원금 회복을 원금 보장으로 이해했나 봅니다. 근데 그 원금 회복이라는 것과 원금 보장이라는 내용은 엄연히 정말 다른 거지요. 이거는 누군가가 어, 사업 주체가 또는 소개한 사람이 이거는 원금을 보장한다라고 소개를 하는 쪽이고 어떻게 보면 가해자 측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고 원금 회복은 우리가 소개를 받은 사람이 투자를 또는 예치를 한 거를 그거를 다시 그 그러니까 원금에 가까운 그 금액을 내가 찾아내겠다는 그런 거니까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래서 쫓겨난 아, 이 원금 회복과 원금 보장을 같은 걸로 보고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쫓겨났는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당시 재단은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단체는 도대체 어디서 누구에게서 원금 보장을 받았단 말입니까? 그 증거라도 갖고 있나요? 저 이거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죠? 원금 보장이라는 용어를 아무나 쓸 수 없어요. 쓰면은 다 범죄 행위로 그 다음에 나쁜 그 소위 말해서 뭐 사기 치려고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원금 보장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거 자체도 사실은 사기로 당연히 그 적용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피해자 단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비대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제 뭐 송가병 씨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고 있으니까 증거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송가병 씨가 어제 이야기한 것이 원금 보장이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게 있었죠. 가치 고정형, 가치 보장형, 가치를 보장해 준다는 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이야기에 뭐가 차이가 있어요. 내가 너는 원금에 대해서 가치를 고정을 해준다. 고정.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다고 봤을 때 어쨌든 원금 뭐 보정 또는 보장이라는 이야기가 가치 보장이라는 뜻 자체가 결국에는 원금 보장이라는 것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되게 그 원금 보장에 대한 부분을 시인을 한 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 이, 뭐, 그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따지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앞에다 가치를 뒀으니까. 원금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KOK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할 때에는 이런 내용이 저는 정말, 아, 경찰 출신 34년 동안, 그리고 올해에 정년을 하신 것 같다 그러면은, 나이가 저하고 별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직접 썼으니까. 무슨 내용을 썼냐면은, KOK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할 때는 그 사람들도 송 대표님을 하느님처럼 떠받들고 추천인들에게 송 대표님의 강의 내용을 성경 구절처럼 전달했을 겁니다. 이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받아들였던 이 글을 쓴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송 대표라는 사람을 하느님처럼 떠받들고 추천들에게 이 강의 내용을 성경 구절처럼 전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KOK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할 때 웃기 찾는 소리예요. KOK는 성장한 적이 없어요. KOK 이 기축통화라고 하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거래소에서 이 새로 들어온 추천 받았는 사람들이 KOK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래 가격만 이 KOK 거래소의 가격만 올라갔을 뿐 성장이라는 표현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 처음이나 뭐 그 이후에 시간이 쭉 흐르고 김판종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미디움이 이 그 V3라는 거를 앱, 앱을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그 개발이라는 표현보다는 업그레이드 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분이, 다른 분이 이런 거를 쓴 것도 있어요. 제가 여기 보면은 K다오의 어떤 분이 원금 보장은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곧,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그죠? 이름이 나와서 뭐, 어차피 글을 올리신 분이니까, 아, 계속 할게요. 곧 시행 출시한다던 톡톡 호텔 분양, 넷플릭스를 능가할 디지털 콘텐츠, 이런 희망의 말들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잘 짚은 내용이지요. 수억을 투자하고 위의 말들 믿고 기다려온 제 자신이 한심스럽네요.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표현은 저는 하나도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까지 내용은 정말 이 송가병이라는 사람이, 송 대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하느님처럼 떠받들여졌고 추천인들에게 이 사람의 강의 내용을 성경 구절처럼 이렇게 전달할 만큼 하느님과 성경에 어, 비유를 해가지고 표현을 했다는 게 그러면은 입장문을 썼을 그 당시 28일 어제지요. 어제 기준으로 해갖고 또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왜? 우리 지갑에 그 KOK를 예를 들어서 바이비트든 쿠코인이든 뭐 게이트아이오든 거기에서 매수를 한 거를 거기에서 매수한 게 내 지갑에 들어와 있겠지요. 그 바이비트, 쿠코인 또는 뭐 게이트아이오 요런 거래소에 내 지갑이 있어요. 거기에서 출금 주소로 KOK 플레이에 있는 앱에 있는 내 지갑 주소 요거를 그 거래소에 있는 지갑 주소 여기에서 보낼 때 KOK 플레이에 있는 내 개인 지갑 주소는 출금 주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출금을 딱 해주니까 입금을 딱 받는 쪽이 KOK 플레이 앱에 있는 이 지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송 대표가. 이게 스테이킹이라고 했어요. 스테이킹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어디든지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김판종 씨는 또 뭐라고 옛날에 제가 그 이봉우 씨하고 같이 갔다가 이봉우 씨는 한 시간인가 미팅을 하고 나머지 한 시간을 저하고 박윤성 지금 크립티드 대표하고 세 명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김판종 씨가 하얀 그 패딩을 벗어 제끼면서 막 그 화이트보드를 탁탁 두드려가면서 스테이킹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스테이킹은 채굴을 하는 행위를 스테이킹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느님처럼 떠받들어졌고 강의 내용이 구구절절 뭐 성경 구절처럼 이렇게 강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처럼 전달을 했을 겁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의 표현이에요. 전직 경찰관 34년을 경찰 생활을 한 사람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정세가 불리해지니 그 모든 책임을 지금까지 가장 큰 도움 줄 이 어떤 송 대표님께 뒤집어 씌우고 있으니 도대체 이자들의 정신 상태는 어떤 수준일까요? 저는 정신 상태 뭐를 따졌는데 이 글쓴이의 정신 상태도
더군다나 경찰 생활을 했던 사람의 이 글의 내용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쪽의 정신 상태가 더 어떤 수준인지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잘 몰라요. 이 사람도 잘 모르고 저는 송가병 씨도 잘 모르고 김판종 씨도 뭐 이거를 우리가 스테이킹 한 거를 애둘러 뭔가로 표현을 하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근데 스테이킹에 대한 거를 그 사람이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채굴이라는 거는 POW 작업 증명에서만 쓴다는 것조차도 그거를 모를 리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보 병신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막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하면은 아, 그렇겠구나. 그 사람하고 독대를 몇 명이 한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를 못 않은 거지요. 속으로 그 상태에서 제가 그 반박도 좀 했지만은 아, 제가 갔다 오자마자 바로 설명드렸던 영상도 있어요. 저는 비록 지금까지 한 번도 송 대표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송 대표님 유튜브에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은 점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여러 개를 다뤘지요. 근데 그 유튜브 내용이, 저는 도저히 그냥, 피해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다 짚었어요. 그러면 송 대표는 자기가 맞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그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저 또 고소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그대로 제가 했던 내용 그대로 반박할 수 있고 그거는 입증도 시킬 수가 있고 그런데 실제로 틀린 말들을 한 부분을 누군가는 반드시 바로 잡는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여기에 이 경찰관, 34년 경찰 생활을 한 사람처럼 하느님처럼 떠받들고 강의 내용이 성경 내용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그거를 짚어 드린 거지요. 근데 그거를 저는 늘 하는 이야기가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을 검증을 해보시라. 스스로가 찾아보고 확인을 해보시라. 그리고 판단하시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지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테크니컬한 부분을 따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개념적인 부분이고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면은 어떠한 말로 이거를 표현을 해도 항상 오류가 생기고 그게 받아들인 쪽에서도 잘못 알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내용의 그 글과 말을 이렇게 옮긴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막 아주 어려운 것들 좀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실현 불가능한 것도 가지고 와서 기술적인 부분 뭐 어려운 용어들 쓰면은 되게 대단해 보여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의 단어들이라든가 용어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서 그 내용을 다시 다 읽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거를 알고서 여기다 내용을 갖다 붙여서 이야기하느냐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얻을 게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다가 왜 이 사람의 유튜브 영상을 다뤘나 하면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쪽에 뭔가 법적으로 어, 설명을 하거나 뭐 진술을 할 때 이 사람의 잘못된 점을 그 진술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라고 내용들을 계속 올려줬는데 올린 내용들이 결국에는 욕으로만 돌아오고 글도 없어요. 뭐 뭔가 반박도 없어요. 그냥 마구잡이 그냥 욕을 엄청나게 해요. 거기는 참 오랜 시간 송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에서 피해자 단체, 피해 호소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청하시는 그 모습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큰 사람의 그림자를 느낍니다. 제가 이 사람 도대체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라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공개 토론하자라고 했죠. 아직도 답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 뭐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는 연세 드신 분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블록체인이든 그다음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이든 또는 이 KOK 플레이에 대한 시스템적인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한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겠어요. 그리고 반박을 할 수 없으면은 알아듣지를 못하면은 반박, 주장, 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지요. 그런 거를 대화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내용이 정말 어렵고 전문가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은 또 모르겠는데 이게 개념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있으면은 이제 몇 가지 또 질문을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이 분명히 스테이킹은 KOK 지갑으로, KOK 지갑으로, 그러니까 KOK 플레이 앱에 있는 지갑으로 옮겨가지고 입금이 되는 것 자체를 스테이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맞냐라고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스테이킹은 정말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왜? 우리가 어제 보여드렸던 이용 약관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서비스 종류의 스테이킹 서비스. 그 다음에 코인 교환,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것, 뭐 이런 것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그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스테이킹, 그게 스테이킹이냐? 스테이킹을 좀 아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요, 배꼽 잡고 웃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제가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됐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런 내용도 몰라요. 왜?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한 이야기에 그리고 이런 이야기조차도 하지 않고 거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K 스테디움에서 사용하는 앱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학습방이라고 통상 말을 하대요. 이런 내용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라고 그, 그쪽에서는 이야기들을 해요.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청하는 그 모습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큰 사람의 그림자를 느낀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제가 또 어떤 분이 그런 내용을 또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김판종 씨는 몇 개월째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 같다.
여기에 이제 뭐 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다지 뭐 의미 없는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니까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뭐, 말은 그럴싸해요. 이런 부분들은 수상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조금,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지내온 것은 조금 있는 부분도 있어요. 유수처럼 흐르는 세월은 다양한 시대상을 펼쳐 보이는 바, 과거 무인 시대로 시작해서 근대에는 야인 시대로, 이 뭐, 최근에는 상인들과 예인, 뭐, 연예인, 스포츠 스타 시대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작금은 건풍이 휩쓸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써놓은 내용이니까 일단 다 읽어드릴게요. 반면 인간성은 그만큼 돈바람에 메말라져 저들, 피해 고소인들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작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되게 우롱하고 비하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뭘 알고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성을 따져요. 그리고 그만큼 돈바람에 메말라져서 저들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작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요 상황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대체 내용이나 똑바로 알고서 이런 글을 쓰면서 요렇게 갈로해가지고 저들이라는 사람들을 요렇게 명시를 했는지 이 사람 이 내용을 보고서 저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뭐 시간이 된다면은 공개 토론 한번 해도 돼요.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씩 물어봤을 때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지. 근데 지금은 이런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시간 아까워요. 이제 건풍이 뭐, 이건 넘어갑시다. 비록 우리 모두가 힘들고 송 대표님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지만, 뭐, 한겨울 추위로 생각하고 기어이 오고 말 따뜻한 봄날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 상태에서 희망은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희망 제로라고 봅니다. 말은 그럴싸한데요. 뭘로 봄날을 맞을 건데요? KOK처럼 후원 수익 거기는 R2E 해가지고 리퍼럴까지 다 이용을 했는데도 더 이상 전혀 진전이 없을걸요.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해지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숫자는 절대로 줄진 않겠지요. 왜? 해지를 할 이유가 없죠. 해지를 한다고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뭘 가지고서 봄날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겁니까? 자, 두 번째, 이 송 대표의 입장문에 대해 가지고 그 글을 이렇게 쓰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일단 첫 번째, 대표님의 설명에 동의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재단이 보유하기로 한이 아니고 재단 보유량이에요. 35억 개의 토큰을 매각하기 시작하면서 한 적 없어요. 이거 하면은 모든 게 상패예요. 35억 개의 토큰을 매각하면서 가격의 저하를 가져와서 이런 적 없다니까요. 도대체 뭘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재단에 물어야 하는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35억 개, 재단이 보유하기로 한 35억 개가 나돌아다닌 적 하나도 없어요. 이더스캔 보세요. 이더스캔 보면은 35억 개가 10억 개, 5억 개, 5억 개, 어, 5억 개, 4억 9천 몇백만 개, 4억 9천 몇백만 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35억 개 그대로 있고, 실제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수량도 어떻게 보면 15억 개조차도 안 돼요.
두 번째, KOK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거 이제 송 대표한테 물었으니까 송 대표가 답변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미 답변을 했어요. 이거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지금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스테이킹 지갑 속에 들어있는 비트 이더 USDT를 찾지 않는 이상 어떤 그 방안도 없어요. KOK를 예를 들어 가지고 삐까 번쩍하게 플랫폼에다가 디지털 콘텐츠를 엄청 잡아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 그 쇼핑몰을 빵빵 돌려놔도 이거를 사용을 할 수 있으려 그러면은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 예를 들어서 어 뭐가 좀 싸겠노? 아,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하나 뭐 15,000원짜리 그러면은 뭐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한 14,000원 정도짜리를 10불어치에 해당이 되는 KOK를 가지고 살려 그러면은 몇십만 개를 줘야 될지 몇만 개를 줘야 될지 몇만 개, 뭐 몇천 개, 몇만 개 단위가 될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KOK에 올라오는 콘텐츠,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로 인해 가지고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한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그래서 수익이 생긴 거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근데 송가병 씨는 뭐라고 설명을 해요? 수익, 뭐, 그다음에 그, 뭐, 그, 보상률을 줄여가고 하면은 그 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줄어들고 뭐 수익도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그 표를 가지고 설명한 거 있죠. 수익 나면 뭐 해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보상을 어디서 받아요? 보상 재원에서만 주는 걸로 그거 외에는 없어요. 스테이킹 그래요. 스테이킹이 보상 주어지는 거에 있어가지고 수익금을 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K 스테디움 역시 KOK가 모태가 되어 탄생한 것인데 KOK를 완전히 버리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K 스테디움과 KOK가 이 실제로는 이 사람이 잘 썼어요. 이거는 KOK가 모태가 되어서 탄생한 것이 K 스테디움이고 이게 메인넷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KOK를 완전히 버리고라는 이야기는 KOK에 있는 회원들, 스테이크들이 스테이크 숫자가 지금 피해자라고 하는 숫자가 한 80만 명이라고 했을 때 K스테디움에 있는 사람이 한 8만 명. 그러면 거의 한 9배 정도가 더 많지요. 이거를 버리고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성공 자체도 안 되고 아예 이미 지금 K 스테디움과 KOK는 현재 상태로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금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는 절차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스테이킹을 하는데 그 출금 주소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을 사람은 그 스테이킹 지갑을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이거를 개발한 쪽하고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면은 어 한지우 그 다음에 중국의 개발자들 그 몇몇은 알 수가 있겠지요. 근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시간이 지났고 해서 그 부분은 전부 다가
이 V3를 만들면서 했던 쪽에 다른 쪽은 다 외부에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장악을 하고 있는 쪽은 한 군데밖에 없다. 세계에 100만, 100만이 넘는 유저들이 있다고 강의하셨고 그 이것은 유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유저라는 용어를 이 사람이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스테이크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스테이커들이 스테이킹 보상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구매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콘텐츠, 뭐, 구독료 지급을 위해서 쓰는 거. 이거는 이제, 어, 부수적으로 생기는 유저의 역할이 되는 거지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거를, 스테이크라고, 여 1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 스테이커라고 보시면 되고, 넘는 유저들이 있다고 강의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동참했는데 부끄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는 개혁회의에 관리자도 없는 것 같은데, 잘 보셨어요. 지금 이 관리자라고 하는 게 운영자예요. 이게 누가 해야 되느냐? K 스테디움 PT라는 게 우리가 공지사항에서 본 게 KOK와 K 스테디움의 운영을 할 그 법인을 하나 세운 게 K 스테디움 PT라고 그게 어디에서 세웠느냐? KOK 재단에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KOK 재단이 아니고 김판종 씨인 것 같아요. 그거는. KOK 재단 전 이사장 최영규 이사장은 몰라요. 그리고 어떠한 계약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보셨다시피 4월 13일에 K스티븐 PT가 싱가포르에 법인이 설립이 됐는데 그해 12월 14일인가 돼서는 그 오정권인가 하는 사람이 김판종 씨로 교체가 됐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K스테디움 이 메인넷의 대표이사가 누구라고 하느냐? 김판중 씨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공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K 스테디움 PT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KOK와 K 스테디움의 그 뭐 운영 운영을 하는 회사 운영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KOK는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쇼핑몰은 한 1년 3, 4개월째 지금 완전히 그건 사라져 있는 상태예요. 아까 어떤 분이 썼던 것 매치로 콕톡, 그다음에 뭐 키아스크 뭐 이런 세 개의 이 아이콘을 만들어 놔놓고 어떠한 것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V3 그 설명을 하면서 딱 나타나가지고 6분짜리인가 그 유튜브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거 다 실행을 할 거다라고 엄청 떠들고 그때쯤에 V3가 나왔을 때 우리 첫 번째 그 KOK 플레이 앱을 클릭을 딱 하면은 그 사람 얼굴이 제일 먼저 동영상으로 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들이 저는 개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판종 의장도 보이지 않은 지 몇 개월이 됐는데 홍가병 대표님 말씀처럼 살리려면 방안이 있나요? 이쪽도 다 알고 있네요. 이거는 MK 글로벌 1415명 있는 방에서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왜 또 김판종 의장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쓰는 직책이에요. 의장.
이사회 의장. 보이지 않은 지 몇 개월이 되는데 송가병 대표님 말씀처럼 살리려면 방안이 있나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최고 직급자가 아닌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표현에서 좀 죄송한데 저는 이런 표현 정말 싫거든요. 다운 뭐 그다음에 그 라인에서 쭉 이제 뻗어져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 소위 말해서 레벨이 좀 낮은 쪽에서 많은 활동들을 해가지고 새로운 신규 회원들을 이렇게 뭐 소개도 하고 해가지고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스테이킹을 하도록 하고 나면은 누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직급자가 아니에요. 뭐 설명했다라고 해가지고도 그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따박따박 저희가 이렇게 활동한 거에 등급 수익이라든가 후원 수익을 쫙쫙 빨아 드신 거지요. 그거 말고는 이 사람이 하는 거 제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 어, 카톡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자기도 저와 같은 일개 프론티어라고 해요, 그냥. 근데 뭐 전 세계 하나뿐인 뭐 8성 또는 최고 직급자, 뭐 10번째 사업자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뭘 살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사람 수준이나 저희 수준이나 별반 차이 없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몸을 담고 있는 거는 커뮤니티 풀 투자 회사의 하나의 투자 위임을 받은 거기에 일종의 대표. 그러면 투자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4 million, 어, 400 million US 달러라고 크립티드에 들어가면은 커뮤니티 풀의 투자금을 4억 달러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왜? 곱하기, K스타의 거래소의 가격 곱하기 지금 커뮤니티 풀에 투자가 되는 개수를 곱해가지고 그 금액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지금도 4억 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기어케이를 처음에 옮겼을 때의 그때의 가격이 플랫폼 가격이 7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 그게 4억 달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7달러가 아니고 0.03 정도 되나? 0.03달러, 0.03달러 정도 될 거예요. 우리보다 10배 통상 없더라고요. 그러면 0.03 곱하기 그 개수 다 해봐야 7달러 대비해가지고 0.003달러면은 도대체 그 금액이 얼마를 내려와야 되고, 그거를 또 현금화 해가지고 어떠한 투자 회사에다가 기획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은 현금이 없으면 일을 못 해요. 그럼 그게 또 거래소로 물량이 흘러나오면은 그 거래소의 가격은 끝도 없이 추락을 해요. 근데 송 대표 말씀처럼 살리려면 방안이 있네. 송 대표가 뭔가를 뭐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거를 물어본 것 같아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봐요. 일곱 번째, KOK를 살리는 것이 기대도 있었고, 또 살려야 K 스테디움도 성공할 거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참 씁쓸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분도 아셔야 되는 게 KOK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고 또 살려야 이게 K 스테디움이 성공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K 스테디움의 기축통화는 K스타고요. KOK 플레이 앱의 기축통화는 KOK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완전히 독립적이에요. 근데 KOK와 K 스테디움은 누가 모든 것들을 통합 관리를 해야 되고 해야 되냐 하면은 KOK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아닌 상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주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방증하는 내용이에요. KOK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재단에서 시중의 토큰을 회수하고 다시 살리는 방법은 고려를 안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비트이더 USDT, 그 다음에 KOK가 있는데 KOK 가치는 이미 없고 비트이더 USDT 중에서 USDT는 바로 실행을 하면은 시중에 있는 거래소에 있는 모든 토큰들을 회수하고도 남고 가격을 올리는 또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전부 다 쥐고 있느냐? 그게 저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아사가 버린 것 같아서 푸념 한번 해봅니다. 이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아까 경찰관 출신이라는 사람은 송가병 씨를 하느님처럼 생각을 한 거다라는 이야기죠. 자기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개 그냥 프론티어 뭐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던 거고 왜 제가 그 와이프가 뭐 그 POW하고 POS 뭐 이런 거 설명을 할 때 이게 어려운 용어 쓰지 말고 막노동 POW 뭐 그런 이야기 할 때 자기도 그전엔 몰랐다라고 그 분명히 그 저기 어 강의 그 유튜브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와 그런데 그거가 육성. 근데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이 온 것처럼 뭐 난리를 치겠더라고요. 구미에서도 김천에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을 픽업을 하고 또 다른 또 다음 강의 장소로 이동을 하고 하는데 픽업을 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 사람 말처럼 대접을 엄청 받은 거지요. 뭐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8승, 7승, 6승, 5승, 뭐 이런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끼는 거예요. 바보들처럼. 이 사람들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저 내용 들었는 거,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면 사실 강영래인가 뭐 그 사람, 뭐 저쪽에 미국에 있는 송경미라는 그런 여자, 칠성, 뭐 정채연이라는 그 젊은 여자, 육성, 그런 것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요. 넷플릭스를 뛰어넘고 그거는 둘째치고요. 일단은 그게 수익을 내는 우리의 그거냐, 그 수익 재원이 우리한테 오는 거냐,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람을 많이 모은 이유는 15개를 사람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그, 그 재화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뭔가 물건이 있고 서비스가 있으면 그거를 쓸 수 있는
시불 수단의 것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려 그러면은 KOK를 반드시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이야기한 게 저는 1억 명 이거 정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거든요. 앞으로도 이게 정상화된다라고 하는 게 가격이 그렇게 되고 이 콘텐츠를 올리고 그리고 무료 리퍼럴과 이 스테이킹 하는 사람들이 다 동시에 된다고 하면 1억 명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1억 명이 15개를 이 단순하게 이렇게 뭐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나누기 그러니까 10억 나누기 1 하면 15개죠. 아니 15죠. 그러면은 1인당 15개 정도밖에 못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거래소의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세요. 엄청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개의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저기 마우스를 하나를 제가 쇼핑몰에서 하나 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게 몇 개를 줘야 될지 케어케를 몇 개를 줘야지 이걸 살 수 있는지를 가늠이 안 돼요. 근데 나중 되면은 가격이 이게 같이 올라가면은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케어케 한 개가 10달러가 됐다. 한 개만 주면 이거 사요. 한 개만 주면. 예를 들어서 그게 100달러가 됐다. 그러면은 웬만한 골프, 클럽, 아이언 뭐 일체를 뭐 4, 5, 6, 7, 8, 9, 뭐 P, S, 그다음에 P, A, S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9개 정도 되는 것도 웬만하면은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 그게 KOK가 한 개가 1,000달러가 되면 한 13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뭐 김판종 씨가 오든 뭐, 송가병 씨가 뭐 하든 어느 누가 오든 뭐 무슨 해레비가 와갖고 떠들라 봐도 거래소 가격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원금 보장이 아닌 원금 회복이라는 용어를 썼는데도 원금 보장이라고 해가지고 쪼까 보냈다라고 단톡방에 내보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금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이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글 올랐는 거 보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만큼 올라갔는데 왜 이거는 아직도 이 지랄 떨고 있느냐는 식으로 글을 올리신 분도 있어요. 근데 비단 KOK 외에도 많아요. 근데 조금 괜찮은 것들은 뭐 90%, 5점 대비 90%, 그러니까 10% 이제 리커버리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한 90% 아직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근데 몇 개 뭐 솔라나 뭐 비트이트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뭐 아발란체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왔어요. 5점 대비해 가지고. 근데 우리가 디앱이 있고 토큰이라 가지고 가격이 안 오른다.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목표를 했는 1억 명이라는 거를 꾸준히 가기 위해서 이게 메인넷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처럼 거기에서 컨소시엄 뭐 블록체인 그러면서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요. 사실 컨소시엄은 프라이빗과 퍼블릭 블록체인의 장점을 혼용해서 쓰겠다는 거였는데 메인넷의 주된 목적은 뭐냐 하면은 자체 생태계를 많이 이 메인넷 기반을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지면은 이 메인넷을 이용하는 쪽에서 어쨌든 수수료를 낸다는 거죠.
그 수수료를 KOK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KOK를 계속 사가지고 지불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수수료가 이 메인넷의 주 그 수입원이 되는 거지요. 근데 D앱이 올라와야 되는데 D앱을 개발을 하는 사람한테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지 않아요. 공개를 하겠다라고 언제 이야기했냐면은 제 기억으로는 2023년 상반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언제요? 24년 11월 내일이면은 11월 마지막 날이고 그 다음 날 되면은 24년도의 마지막 달이 돼요. 그러면 1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게 2023년 3월인가 뭐 그때쯤 했어요. 상반기에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하잖아요. 소스 코드가 공개가 돼야지 개발자가 너나 할 것 없이 막 그,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서 디앱을 개발하고 올리죠. 그라운드 체인에 쓰는 그런 이제 디앱들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를 안 하는데 그러면 프라이빗 그 사람들만 아는 거 해가지고 몇 개나 올라오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가스비가 도대체 얼마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니에요. 그리고 유사수신에 대한 부분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 풀은 유사수신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저는. 왜? 아, 이거를 원화 뭐 이런 걸로 따진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투자금이라고 지칭을 했고 투자 회사라고 지칭을 했으면 그게 신고가 됐느냐는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사기 위해서 원화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유사수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분들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를 했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신고하지 않은 자가 투자금을 모았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커뮤니티 풀에 계시는 분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유사수신 행위로 고소를 하면은 그거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7달러로 해가지고 넘어온 거를 지금 거래소의 가격은 KOK도 아니고 K스타로 바뀌었는데 그거의 가치가 0.003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수량으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4억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게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케이스다라는 거를 거래소에 내보내면은 지금 0.003달러가 0.00003달러가 될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게 또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더 떨어지겠지요. 그걸 줘야지 투자를 받은 회사에서, 우리 돈 없는데 이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고 디앱을 올리고, 거기에서 발행한 일부를 에어드랍 형식으로 해가지고, 니들이 여기에다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주겠다. 거기에서는 뭐 잡다한 뭐 토큰들이 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상장이 돼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상장 안 되면 가치 제로예요. 상장 될 것 같아요. 기다려 보면 뭐 알겠죠. 우리는 적어도 지금 상황이 왜 이런 문제가 됐는지를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 단체에서도 계속해서 뭐, 어, 범죄 혐의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송가병 씨를 통해서 보면은 그거는 자기가 이제 직접 당했으니까 알겠죠. 유사수신 본지 사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게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송가병 씨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봐가지고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서 더 들어가 보면은 이 말이 저는 전혀 안 되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 스테이킹, 원금 보장에 대한 가치 보정형 또는 뭐 그 가치 보장형 이건 누가 이야기했어요? 어느 누구도 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만 했겠죠. 근데 그 의미는 원금 보장이 가깝다. 제가 봤을 때는 이권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제가 사기 유사수신 뭐 이렇게 했는데 사기 관련해 가지고는 그 사람을 뭐 그걸 타겟으로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면은 치고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송가병 씨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제 했는 이야기 중에 법과 관련된 거는 전문적인 그러니까 경찰에 맡기고 뭐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손잡고 그렇게 뭐, 서로 비방하지 말고 함께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하고 있냐는 거지요. 경찰이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이해를 못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계속했잖아요. 고소자나 고발자가 정확하게 정보를 주지 않는 이상 경찰이 수사를 하는 담당자가 우리가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보듯이 막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뭐 전문가를 통해서 물어보고 이짓 안 해요. 그러면은 고소자나 고발자가 주는 정보가 다라는 거예요. 그 범위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고소 내용에 증거 자료든 설명을 한 사람이 그거고 그런 상태에서 받아가지고 보는 사람이 경찰이라고 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그 혐의를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지요. 근데 저희는 제가 뭐 국회의원실, 뭐 언론, 그다음에 경찰 여기에다가 설명을 하면은 다 뭐라 그러지? 뭐 그런 줄 아세요? 방대하대요. 어렵대요. 대부분의 코인 사기들은 돈 먼저 좀 주고 코인을 먼저 받아놔요. 상장되면은 이걸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가치를 내는 건데 근데 이게 지갑을 닫거나 돈을 다 받았는 사람들이 그냥 튀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상장이 돼도 한번 싹 훑어먹고 나서는 지갑을 딱 닫아버리고 또 도망가는 거지요. 대부분이 그럴걸요. 근데 우리는 2년 반, 2년, 지금 횟수로 따지면 만 5년이 지났어요. 근데 좋았던 시기가 2022년 2월 말까지로 따지면은 뭐 3월 달까지 따질 수도 있고 4월 달까지 따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2019년 9월 17일 이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년, 2년 한 6개월, 7개월 이 정도까지는 좋았지요. 그럼 그게 왜 좋았는지를 또 따져봐야지요. 거래소에서는 싸게 사가지고 플랫폼 가격을 적용해가지고 딱 하니까 좀 이득을 보고서 스테이킹이 됐고 스테이킹 되는 그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더 많이 받고 사람들을 자꾸 소개하고 후원 수익 받고 등급이 또 올라가니까 등급 수익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지고 하니까 거래소에서 KOK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지요. 그러니까 가격은 점차적으로 올라갔고 그런데 이거와 마찬가지 이거에 연동해가지고 계속 움직였는 게 플랫폼 가격이었죠. 그렇게 좋다가 한 방에 떨어지기 시작한 게 2022년 한 4월, 5월 뭐 이때부터는 뭐 절반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뭐 소수점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은 0.0003달러예요. 그러면서 KOK가 상장이 돼 있던 탑티어 두 개의 거래소가 벌써 폐지가 됐어요. 쿠코인, 바이비트. 누구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우리만을 이야기할 절대로요. 저는 플랫폼 가격 조정하지 않은 작자들이 문제였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등급 수익이라든가 이런 그 무지 처먹은 쪽이 또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리고 이게 이제 플랫폼 가격과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최대 스테이킹 금액을 5,000불로 하겠다라고 한 거, 이런 것도, 좀 하면서 이 새로운 스테이크들이 부담이 크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이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딴 것도 사실은 이 새로 들어오면은 우리 먼저 했던 사람들은 다 병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영 정책이라는 것 자체를 개판을 쳐놓은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근데 모든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잘 몰라. 근데 관심조차도 없어. 그리고 뭐 정치인 만나고 시위하고 뭐 방송 내보내면은 거기가 뭐 다 이 일을 해결해 줄 것처럼 또 생각을 하고 우르르 모여갔는데 이제는 그 결과가 지금 송가병 씨 이야기대로는 5번의 영장 청구를 했는데도 5번째는 뭐 국감 때문에 한 번은 영장을 그 청구를 해가지고 결국엔 뭐그 기각이 됐지만은 그리고 지금 보안 수사 넘어갔는데 안 되고 안 되고 뭐 보안 수사 요청은 누가 해요? 경찰이 저거 검찰에서 하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이런 내용을 다룬 이유가 경찰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래. 뭐 법 아까 뭐라고 했더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뭐 법학자라 그랬나요? 법학 전공자입니다. 이런 사람조차도 이런 이게 다 고만고만하다는 거지요. 아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사람이나 뭐 우리와 같은 이런 단체가 없으면은 놀고 먹겠지요. 니들 실컷 까불러 봐라. 그래 갖고는 헛방귀도 안 끼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어, 정말 이 저들이 뿌려준 제가 어제 송가병 씨 글 올라온 거 이것도 제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죠. 왜? 내용이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지금도 그런 건데 그럼 옛날에는 더 기가 차죠. 기록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뒤집을 수 없는 기록물들. 제가 이미 그것도 영상으로 다 올려놨고 제가 저한테 다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더더군다나 스테이킹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는 입출금 통계 자료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다른 쪽에서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4조 원 뭐 그런 이야기하고 뭐 처음에 186만 명 이야기하고 지금 90만 원 이야기하는데 그 내놓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근거를 어떤 식으로 그 송가병 씨 이야기 맞다는 뭐 재스테이킹하고 스테이킹 돼 있는 거 그거를 원금으로 보는 건지 US 달러로 뭐 그걸 다 곱해 봤는지 다 그게 곱하는 게 다 더해 봤는지 누가 하여튼 간에 저는 지금 KOK를 생각하는 거는 아예 KOK는 여기서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만 가지고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람은 자기 지갑에 후보전에서 몇만 명이 자기 산하로 달려 있었는지 그 숫자를 알기 때문에 107만 명이라고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열 번째 사업자니까 더 가면은 뭐 김지나 뭐 그 제가 3번 사업자 뭐 그런 사람들 좀 더 하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저는 일단은 어 15만 명 정도가 해지를 했고 그 상태에서 이 대충 계산을 해요. 커뮤니티 풀로 옮겨간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90만 정도 하다가 지금 한 80만은 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금액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스테이킹만 가지고도 금액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요게 배임 재산을 우리 자산을 그 이득을 취해갔다. 그게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 고발에 참여하신 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